암흑 64. 나는 대문을 연 어머니의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혼자 어두운 중문과 중정을 지났다. 어머니는 어젯밤에 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나도 어머니의 지난밤에 무관심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미 나에게 무관심이 어떤 형태의 증오보다도 가혹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 나도 어머니를 그런 무관심한 동거인으로 대하리라 마음먹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김칫국조차 생략한 김치뿐인 밥상을 갖다 놓고는 미리 깔아놓은 자리에 눕고 말았다. 먼저 잡수셨어요? 아니, 몸이 좀 아파서. 어머니는 요 밑에 넣어놓은 밥그릇을 힘없이 밀어내며 시들하게 말했다. 색이 바란 연두양단 이불 위에 힘없이 얹힌 까실한 손에 정맥만이 딴 생명처럼 비대하게 솟아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았다. 따끈따끈했다. 머리를 짚었다. 꽤 높은 신혈이 있다고 짐작되었다. 관자놀이가 빠르게 뛰고 있는 게 보였다. 열이 있군요.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감기겠지 뭐. 그녀는 귀찮은 남의 일처럼 말하고 돌아눕고 말았다. 허술하게 풀린 쪽에서 흑각 비녀가 흘러내려 낡은 베개 모서리에 비스듬히 걸려있고 부스스하게 일어선 회색 머릿속의 실제의 머리통이 너무 작아 애처로워 보였다. 나는 식사를 끝마친 후에도 한동안을 어머니 옆에 멍하니 앉아 어머니가 높은 신혈이 찌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심정이었다. 다시 머리를 짚었다. 어머니는 귀찮은 듯이 낯을 찡그리며 바로 눕더니 상 개 놔두고 가 자거라. 어머니는 그 짧은 소리를 마치 기차가 가파른 언덕을 오르듯이 띄엄띄엄 헐떡이며 말했다. 말을 마친 후에도 어머니의 가슴은 두터운 소미불을 크게 파도치게 할 만큼 높이 헐떡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은 마치 코만 있는 듯 코의 양쪽 콧방울이 무섭게 벌룬되며 고통스러운 호흡을 유난히 빠르게 되풀이하고 있었다. 나는 상을 들고 나와 대강 서름질을 했다. 어머니의 괴로운 기침 소리와 목구멍에서 글컹대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다. 나는 곧장 건넌방에 가두었다. 기침 소리는 자꾸 반복되었다. 늘 귀에 익은 목기를 두드리는 것 같은 공허한 소리가 아닌 탁하고도 고통스러운 울림이었다. 나는 도저히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 수가 없었다. 기침 소리 사이사이에 그르렁 가래 끓는 소리까지도 육간 대청을 지나 건넌방에까지 잡힐 듯이 들렸다. 그뿐 앓는 소리라든가 헛소리라든가 그런 건 들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가 나를 부르기를 기다렸다. 하다못해 물을 달라든가 고통을 호소한다던가 하기 위해 딸을 부름직했다. 그러나 육성이라고는 아이고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기다리다 못해 부엌으로 나와 보리차를 준비해다가 화로 위에 얹고 거리 위로 나왔다. 약방은 꽤 멀리 있었다. 막 빈지를 닫으려는 시간이었다. 약방 주인이 나이 지긋한 남자여서 마음이 좀 놓였다. 약을 좀 지어주세요. 감기약을. 감기도 여러 가지인데 증세가 어떤가요? 열이 심하고 아주 심해요. 아마 40도쯤. 어쩌면 더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약사가 빙긋이 웃었다. 기침도 꽤 하고 숨이 차 보이고 목구멍에서 이상하게 그르렁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가슴이 이만큼씩 솟았다 내렸다 할 만큼 숨이 차고 코가 무섭게 벌름대고 그리고 빙긋빙긋 웃고만 있던 약사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눈치였다. 그것뿐이에요. 그런 증세가 다 심해요. 기침 소리만 들어도 목구멍이 얼마나 아플까 싶게 갈라지는 소리를 내요. 나는 눈살을 찌푸리고 호소하듯이 그에게 말했다. 애기가 몇 살인데요? 애기란요? 노인인데요. 저희 어머님걸요.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55이세요. 다행이군요. 뭐가요? 10중 8구 폐렴 같은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가 너무 노쇠한 분은 좀 어렵거든요. 55이면 한창이시니까. 어쩌나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60쯤 아니에요 70쯤 그 기력밖에 없을걸요. 그가 또 빙긋 웃었다. 그리고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다. 캅셀에 든 약과 노리끼리한 분말을 따로따로 주며 분말은 식후에 캅셀은 4시간에 2개씩 2시간을 맞춰서 복용시키며 경과를 관찰하라고 친절히 일러줬다. 나는 그 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다름질 쳤다. 화로에서는 보리차가 뚜껑을 들썩대며 끓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목구멍에서 높은 소리를 내며 반드시 누워있었다. 입술이 고열로 까맣게 타 보였다. 나는 보리차를 호호시키며 어머니를 흔들었다. 약 좀 잡수세요. 네? 약 좀. 약은 무슨. 어머니는 의외로 의식이 똑똑했다. 나는 막연히 어머니가 의식
불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흠칫 놀랐다. 다시 한번 어머니가 어쩌다가 계집애만 남겨놓으셨노 하며 부연 눈에 짙은 원망이 담길 것 같아 덜컥 겁이 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높은 신혈로 몽롱하게 충혈되었을 뿐 별딴 뜻은 지녀오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상반을 일으켜 캅스를 권했다. 그녀는 순순히 입을 벌려 2개의 약을 꼴깍 삼키고는 나를 뿌리치고 덜컥 누우며 가 자렴 무슨 복에 죽을 병이 들겠니? 입가에 까닭 모를 미소까지 희미하게 떠올랐다. 나는 꾸벅 졸다가도 깜빡 깨면서 어머니의 병상을 초조하게 지켰다. 빨리 시간이 가서 약이 몸속에서 녹아 여러 기관으로 흐르고 또 약 먹을 시간이 오기를 바랐다. 어디 그런 기운이 숨어있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의 가슴은 지칠 줄 모르게 높이 솟았다 내렸다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아유 가슴이야. 어머니의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이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처음으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어디 가요? 나는 황급히 되물으며 어머니의 가슴을 헤쳤다. 나는 가슴 어디에 종기나 상처 같은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러는 적은 없었다. 담벼락 같은 달라붙은 가슴 양쪽에 까만 젖꼭지가 매달려 있을 뿐 내 코를 셀 수도 있을 만큼 피골이 성접한 가슴은 섬뜩하도록 처참한 느낌이었다. 생명이 깃들여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수척한 육신이 그러나 높은 신혈로 타고 있었다.